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진창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일본의 전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전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매스컴의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일본 국민들이 아베 총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베 총리는 지지율 하락을 통해서 물러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베 총리에 대한 그 지지율 하락이 아베 총리가 임기 말까지 임기 전에 물러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은 일본 자체의 여러 가지 시스템의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적인 그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일본의 코로나 대응이 어려웠던 이유는 첫 번째로서는 사스라든지 메르스 사태가 일선 이후에 일본의 대응이라는 것이 너무나 잘된 대응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그 법적인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적인 대응이 미비하고 있었다. 한국과 다른 점이죠,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일본 국민들이 전전의 국가주의적인 그런 그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법률을 통해서 개인의 생활을 규제한다든지 동선을 한국과 같이 밝힌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규율을 할 수 없는, 규제를 할 수 없는 일본의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물론 아베 총리가 중국의 시진핑 그 주석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대응을 미루고 있었던 거죠.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을 미루고 있었고 특히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대응이 미비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그 아베 총리의 책임이라는 것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베 총리의 대응이 부적절했다. 그래서 한 62%의 대응의 수준 그 부정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지율도 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38%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베 총리가 결코 물러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민당의 지지율이 33%이고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자민당 지지율보다 높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선거를 하더라도 아베 총리의 영향력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높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코로나19가 일본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베 총리가 사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왜냐하면 코로나 대응을 통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아베 총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고 각종 스캔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선의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뭐 한국에서 굉장히 그 주목을 하고 있는 관심 사항인데 헌법 개정의 아베식의 헌법 개정은 어려워졌다. 거의 불가능해졌다. 아베식의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체적으로 구조를 개정을 통해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게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의 정권 그 유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21년 9월 달까지 아베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 와중에 사임을 하더라도 아베의 영향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를 둘러싸고 일본 정치의 가장 큰 관심은 아베 총리가 언제 퇴임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년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의 선거를 그걸 끝나고 나서 2021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아베가 퇴진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아베가 퇴진할 것인지라는 것이 상당한 관심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아베가 퇴진을 하더라도 총선거를 하고 퇴진할 것이냐, 총선거를 하지 않고 퇴진할 것이냐가 현재 일본 정치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의미에서 아베의 앞으로의 정권의 행방은 세 가지의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아베가 앞으로도 사선을 하겠다는 정치적 야욕을 갖고 있느냐.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서는 코로나 사태가 과연 얼마만큼 진정될 수 있느냐. 현재 일본의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고 그게 잘 수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에 재선을 하게 된다면 아베 총리에게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베 총리가 외교적인 형태로 미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절친한 관계를 갖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친밀도가 미일 관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베 총리의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아베 총리는 사선은 힘들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올림픽 전에 사임을 할 가능성은 적다. 이런 의미에서는 아베 총리가 올림픽 이후에 총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우고 본인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물러날 것이냐, 아니면 올림픽 이후에 퇴임을 하고 그러면서 물러날 것이냐가 현재에 있어서는 가장 큰 초점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아베는 과연 아베하고 다른 정책을 할 것이냐. 지금 예상되는 정책으로서는 경제 정책에서는 약간의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갖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과 아베노믹스가 더 이상 유지되기가 힘든 상황에 있는 거죠. 그리고 양극화 현상이 점차적으로 일본에도 확대되기 때문에 양극화를 시정하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퇴보할 가능성이 높고 아베노믹스의 정책도 퇴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베 총리보다는 포스트 아베의 상황들은 상당히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와 일본의 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